만 15살부터 29살 사이 청년층 가운데 일하지 않고 있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달 실시하는 조사인데 지난달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상태 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 응답자가 49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3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취업 중이 아니면서 구직 활동에 적극적인 실업 상태도 아닌 비경제 활동 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합니다.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인데 이처럼 쉬고 있는 청년층이 역대 가장 많다는 겁니다.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중 쉬었다고 답한 숫자는 2020년 2월 43만 명을 넘어선 뒤 2021년과 지난해 각각 44만 명과 45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쉬었다는 응답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가 39.4%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18.1%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 응답은 청년층만이 아니라 전체 연령에 대한 조사여서 청년층만 떼어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5천 명 줄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져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폭이 2년 만에 가장 작았는데 특히 청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가까이 취업 준비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졸업을 미뤄가면서까지 준비했지만 아직 합격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20개 이상 지금까지 넣었는데 연락 자체가 안 온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또 공고를 다시 확인해 보면 새로운 게 막 떠야 되는데 옛날 게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었다지만 이처럼 청년들 상황은 다릅니다. 60살 이상을 빼고 보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넘게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20대 이하 청년층에선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가 가파른데 일할 사람 못지않게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용률 역시 청년층에서만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았던 이른바 기저효과에다 배달업 같은 분야 취업자가 줄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 2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배달, 여전히 코로나의 분위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급증한 상황이었었잖아요.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경기 둔화를 우려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5곳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수출 악화로 제조업 생산 현장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 올해 청년층 고용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면서 구직 시장이 간만에 뜨거워졌습니다. 이 열풍에 숨겨져 있는 청년층의 취업난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려 10년 만에 신규 채용인데 네. 오늘 서류 접수 첫날인데 홈페이지가 일부 마비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구직자들이 지금 몰린 겁니까? 네, 접속 대기 인원만 19,000명 정도 표시되다가 예. 이제 다수로 표시가 옮겨졌습니다. 예. 접속 대기 상태인 거고요. 사이트가 이제 마비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 400명을 채용하는데 이번 몰리는 경쟁자가 1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5년 만에 이 기아자동차에서 예. 100명의 생산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5만 명 정도가 몰려서 5만 명. 거의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예. 역시 그 수준 이상으로 지원자가 폭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두고 뭐 네. 킹산직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왕을 뜻하는 킹을 덧붙인 건데 네. 자,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가 연봉이지 않겠습니까? 예. 현대자동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9,600만 원 정도 평균. 됩니다. 예. 근데 전체 근로자 평균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두 배 이상인 거죠. 뭐 연봉만이 아닙니다. 만 60세의 이 정년이 보장됩니다. 예.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1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복지는 또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일례만 들어드린다면 30%로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2년마다 살 수도 2년마다 있습니다. 네. 엄청난 복지 혜택이 예, 뭐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고요. 근로 시간도 상당히 조정돼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이 영역에 경쟁을 하고 있다, 응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연봉도 높고 네. 근무 환경도 너무 좋고 예, 복지 혜택도 굉장히 훌륭하고 훌륭하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직장 아니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의 양질의 일자리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본다면 청년들의 이 가치관, 직업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 바뀐 것이 과거 2008년까지만 해도 첫 번째 그 가치관이 바로 개인 발전이었습니다. 예. 내가 성장만 가능하다면 다소 근로 시간이 많아도 좋아, 근로소득이 좀 부족해도 좋아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2019년 이래로 근로소득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고요. 10년 만에 지금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로 시간도 적당히 일해서 또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룰수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근로조건 같은 근로시간 이런 면에서 우수한 일자리를 찾아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만에 가치관이 변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올해 4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네. 그만큼 취업 상황이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하나의 어떤 채용에 많이 몰릴 것이다. 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신규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신규 취업자가 113만 명에 이르렀는데 23년 1월 기준으로 41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41만 명 중에 60세 이상이 40만 명에 달하고요. 예. 결국 60세 이하 미만의 경우에는 1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또 오늘 계산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의 신규 취업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예. 1만 명이 아니라 마이너스 5만 1천 명. 그러니까 5만 1천 명이 신규 취업자가 더 줄었다라고 볼 수 줄었다. 있어요. 이만큼 고용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좋은 양질의 일자리에 더 많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기업에 가서 강의 많이 하시고 네. 직접 또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좀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올해 신규 채용 인원 뭐 줄이거나 네. 아니면 아예 뽑지 않겠다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입니다. 그렇죠. 또 신사업 진출을 꺼립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인력이 있을 때 추가 채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 취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22년에 신규 취업자가 81만 6천 명이나 늘었는데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 13만 명, 정부는 10만 명, 또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8만 4천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업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의 수도 문제지만 질도 네. 문제지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달에 취업자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년층이 갈 만한 일자리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통계청에서 취업자를 정의를 내릴 때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주일 동안 조사할 때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에 들어갑니다. 1시간 이상만 네. 일해도. 예. 그러면 허수가 많다라는 것을 상상해 그렇죠. 볼 수 예. 있겠죠. 그래서 추가 취업 희망 청년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예. 이 추가 취업 희망 청년의 개념은요. 36시간 미만 취업 시간이 그렇게 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10만 2천 명이었다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었죠. 22년에 11만 7천 명으로 아직도 2019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 예.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 분류를 한다면 불완전 취업자에 해당됩니다. 예. 그만큼 온전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에 대한 의지가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걱정입니다. 고용 한파 이미 시작됐고 네. 또 좋은 일자리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네. 이 취업난 이거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기업들이 신산업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는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요. 중소기업은 이 가운데 인력난입니다. 예, 고용난이 아니라 인력난입니다. 인력이 사람 부족한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이 충분히 이 대기업 수준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근로 요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게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주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노력을 좀 해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 100명 중 5명 정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을 꼽았는데요.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황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대입을 준비 중인 22살 이동하 씨.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은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0살 때 방에서 한 몇 개월간은 못 나왔었거든요. 가정적으로나 학교적으로 조금 폭력으로부터 조금 두려움을 떨어면서 살았거든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가 생겨서 못 나왔어요. 식당 아르바이트에 물류 상하차까지 해봤지만 직장 생활이 뜻대로 안 돼 또다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싶었으나 이제 좀 중간중간에 제 뜻과는 다르게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좀 스스로에게 좀 자책도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가정 불화로 대인관계가 어려워진 이 20대는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은둔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느끼고 해가지고 저 혼자만은 망상할 때가 좀 많았고요. 방 안에서 틀어박힌 것도 많았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고립되거나 은둔 상태인 청년들이 100명 중 4, 5명이었습니다. 고립이나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원인으로 실직이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서울시 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원 사업 규모는 2배 정도 늘었지만 대부분 단기 지원입니다. 거의 1년 미만의 프로그램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만 스톱이 되면 재고립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예방적 차원의 지원, 언뜻 보기에 개인적 차원으로 보이는 문제에도 이제 국가와 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 서울시는 의료 지원 연계 등 고립 은둔 청년 지원 계획을 오는 3월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젊은 층 사이에는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가 인기입니다. 말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하루를 지내자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조용한 사직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실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고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조어들이 청년층이 얼마나 세상을 팍팍하게 느끼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